네, 안녕하세요. 2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네, 오늘도 날씨가 정말 추운데 아마 이제 주말부터 좀 풀리지 않을까 싶네요. 네, 여러분들 출근 잘 준비하시고 길 나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요새 내용들을 이렇게 어떤 것들을 이제 관심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돈에 대해서 공부를 다시 정립해보고 있는 중인데 이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벌고 있는 그 소득에 대한 그 규정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걸 저는 항상 이 카테고리화 시켜서 서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중에서 그 카테고리 중에서 우리가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고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자산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새 나오는 책들 중에서 그 책들 중에서 그 소득혁명이었나? 그 책 중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그 회사에서 일하고 돈 받고 뭐 이런 것에 대한 그 개념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근로소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현금 흐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흔하게 그냥 불로소득, 노동이 아닌 걸로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소득을 흔하게 얘기하면서 퉁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건물의 월세라든지 아니면 그 뭔가 내 자산을 빌려주고 나서 얻는 소득,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그 자산소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잠을 자면서도 돈이 벌리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 흔히 얘기해서 뭐 사실 헷갈리기 쉬운 게, 쇼핑몰 같은 거 진행하면서 저녁에도 주문이 되잖아요. 근데 그 주문이 되는 거를 가지고서 저녁에도 주문이 되니까 주문이 들어오니까 그게 그것 또한 그 내가 불로소득이다. 그러니까 불로소득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그 잘 때도 들어오는 그 자산소득이다. 이런 거랑 좀 헛갈리기가 쉬워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거는 노동소득인데 그거가 그러니까 노동소득이자 사업소득인데, 그 사업소득이 결제되는 그 시점이 내가 자고 있을 때도 가능할 뿐인 거지, 오픈해 놓는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픈해 놓는 그 시간이 좀 열려 있기 때문인 거지, 실제로는 내가 노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기 때문에 근로 또는 사업소득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산소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자산소득이라 함은 내가 투자한 그 자본 투자한 것에 비해서 그것이 다시 불려질 수 있는 거, 그런 걸 자산소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금, 내가 돈을 1년 그냥 입출금 통장에 넣어놔도 물론 아주 소량의 이자가 붙지만, 여러분들 토스 파킹 통장 이런 것들 잘 아시죠? 그런 것들 돈 넣어놓기만 해도 CMA처럼 돈을 뭐 아주 조그만한 이율을 붙여주지만, 그런 돈들 말고서도 뭐 1년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정기 예금 걸어 놓는 거, 혹은 여러분들 아주 흔한 저축 수단으로 적금, 잘 알고 계실 텐데, 적금처럼 한 달에 100만원씩 적금 불어넣고 1년에 1200이 아니라 뭐 1250만원으로 돌려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정기 예금, 적금 뭐 이런 것들이 기초적으로 좀 있을 수 있겠고, 그런 거 아니고서는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돈을 넣어놓고 그 돈이 불어날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다만 불어날 수 있는 구조 플러스도 있지만 마이너스, 까먹을 수 있는 구조도 있죠. 그게 바로 리스크를 감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산소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고, 이게 내가
노동하는 소득이 있으면 노동하는 소득 외에도 자산 소득을 또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거는 근로 사업을 통해서 현금을 만들어내는, 창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실제로 근로함으로써, 내 노동으로서 그것들이 돈을 벌어내고, 그 돈 벌어내는 게 현금이 도는 거죠. 현금이 도는 걸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서 자산 소득에 투자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좋은 줄 알고 있지만 이 자산소득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걸 텐데, 일단 이 자산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예금, 적금 이런 것들은 손해를 볼 확률이 굉장히 없어지는 거지만, 뭐 5천만 원 한도로 보장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 금액 자체가 뭐 아주 크지는 않을 뿐더러 그거 가지고서는 그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죠. 거의 물가 상승률에 버금가는 수준이니까요. 그래서 그걸 하는 것은 거의 방어적인 이제 자산 소득인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부를 좀 하고, 공부하고 나서 그걸로 통해서 자산 소득을 일어날 수 있는 거를 옮겨 놓는 게, 그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대로 된 이제 그 균형 분배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산을 가지고서 중요한 건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자산이 뭔가 내가 해볼 만한 게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그 유형별로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나서 그것에 그거에 공부를 충분히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내가 근로하고 사업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자산에 조금씩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가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근로하고 사업, 그러니까 자꾸 사업에만 집중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 돈을 많이 벌어야지 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거 말고 자산 소득으로 인해서 내 자산 자체가 불어나는 경험 같은 것도 반드시 우리 인생 살 때 필요한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은 거의 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 공부에 드는 시간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포기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 같아요. 그 근로하고 사업소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좀 그 궤도에 오르고, 그러고 나서 여가 시간이 만약에 있는 거라면 그 시간에 자산 공부를 해서 자산 공부 중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해서 집중해야 될지를 고민하다가 한번 실행에 옮기는 것을 전 추천하는 거고요. 그 뜻은 뭐냐면, 근로하고 사업에 충분히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사회 초년생 때는 일단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다가, 그러다가 자산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자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제가 선택한 것은 이제 부동산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가 제가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얘기하는 그 사업이라는 게 저의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 아마 사회적으로도 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예 그거에 대해서 무지했던 분들을 입문시킬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드리고 싶고, 또한 저의 제가 사회에 또 공헌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그래 왔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직접 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1. 나는 매일 성장하는 건강한 삶을 산다. 2. 나는 좋은 사람들에게 더 큰 가치를 줄 수 있는 사업가이자 투자자이다. 3. 온라인 매출 5천만 원을 꾸준히 달성한다. 4.
2026년 내 책을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됐다. 5. 모든 일은 마음먹기 달렸다. 오늘 더 자주 행복을 느낀다. 네, 행복 느끼는 목요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